제 딸의 몸속에 아주 끔찍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 딸 임신해서 태몽 꿨을 때 흰뱀이랑 검은뱀 꼬여 있는 거 봤지? 그때 검은뱀 징그럽다고 발로 찼잖아. 기분 나빠서 쳐냈는데 설마 그게 화근인가요? 너 눈깔이 왜 이래? 오지마! 오지마! 저 남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딸의 몸속에서 깨어난 그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다들 왔는가? 억울한 중생들의 한을 풀어주는 천면보살이다. 오늘 찾아온 모녀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 엄마 얼굴에는 아주 우리 사위 최고예요 라고 쓰여 있더구만. 근데 어쩌나 내 코에는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라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신나서 떠들기 시작해. 보살님,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하거든요. 예비사위가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아주 호탄이에요.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혹시 더 좋은 날이 있나 해서 궁합 좀 보러 왔어요. 잘 살겠죠? 궁합, 나유자, 지금 초상치를 파내 잔치국수가 넘어가냐고 내가 한마디 쏘아붙였지. 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돼서 덕담은 못해줄 망정 악담을 하냐고 따지는데 내 눈은 옆에 앉은 딸한테 고정돼 있었어. 얼굴은 창백한데 그 속에서 시커먼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 아가, 너 그 남자 만나면서 쎄한 적 없었어? 엄마한테 말 못한 거 있잖아. 네 입으로 직접 털어놔봐. 내 말에 딸이 사색이 돼서 입술을 달달 떨더라고. 엄마 눈치를 슬쩍 보더니 그제야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놓더라. 보살님, 사실은 이상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귀에서 나가, 당장 나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어머 얘, 너 그런 말 없었잖아. 그냥 체했다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펜션 놀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주스를 줬거든요. 분명히 고맙다고 받으려는데 제 손이 멋대로 움직여서 컵을 벽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제 팔을 쳐낸 것 같았다니까요. 그리고 산에도 갔었지? 네, 지난주 등산 갔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정상 근처 절벽에서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하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은 땀범벅이고 다리는 벌벌 떨리고 분명 산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엄마, 나 미친 거 아니지? 엄마는 딸이 미친 줄 알고 기겁을 했지만 나는 바로 알아챘지. 미친 게 아니라 살려고 발악을 한 거라는 걸.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대뜸 물었어. 당신 딸 임신해서 태몽 꿨을 때 흰뱀이랑 검은뱀 꼬여 있는 거 봤지? 그때 검은뱀 징그럽다고 발로 찼잖아. 보살님, 그걸 어떻게? 네, 맞아요. 기분 나빠서 쳐냈는데 설마 그게 화근인가요? 그 뱀이 복수하려고 우리 딸한테 붙은 거예요? 복수? 천만에. 그 두 마리는 쌍둥이였어. 네가 떼어내려니까 검은뱀이 살려고 흰뱀, 그러니까 네 딸 몸속으로 숨어든 거야. 지금까지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야 깨어난 거라고. 딸을 지켜야 하니까. 엄마가 묻더라. 도대체 누구한테서 지키냐고. 누구긴 누구야. 엄마가 좋다고 춤추던 그 예비 사위놈이지. 그 놈은 사위가 아니라 보험금 노리고 여자 사냥하는 살인귀야. 딸이 컵 던지고 기억 잃은 거 다 그놈이 독먹이고 밀어서 죽이려던 걸 수호신인 검은뱀이 막아준 거라고. 말도 안 돼요.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착한데. 보살님,
아무리 용해도 사람의 살인마 취급하면 안 되죠. 못 믿겠어? 그래, 내 말이 미친 무당 헛소리 같지. 그럼 한번 확인해봐. 정 못 믿겠으면 사람이라도 사서 그놈 뒷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놈이 만났던 여자들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거 확인하기 전까진 결혼 절대 안 돼. 알았어? 엄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내 말에 찜찜해서 사람을 붙였어. 내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엄마는 그 길로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어. 딸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니 돈이 아깝겠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하게 뒷조사 잘한다는 곳에 의뢰를 넣고 며칠을 기다렸지. 그리고 드디어 흥신소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어. 만날 곳은 인적 드문 카페 구석자리. 엄마랑 딸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리에 앉자마자 실장이 누런 서류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더래. 실장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 사람 뒷조사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양반인데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바닥 20년 굴렀지만 이렇게 구린내 진동하는 놈은 또 처음 봅니다. 일단 이 남자 직업부터가 싹 다 거짓말이에요. 대기업 과장 명함 들고 다니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강남 하우스 도박판에서 살다시피 하는 전문 도박꾼이에요. 빚만 해도 억소리 나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메꿨나 봤더니 여자들 퉁쳐먹은 돈이더라고요. 세상에, 도박꾼이라니. 그럼 우리 딸한테 사준 명품 가방이며 차는 다 뭡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그게 바로 이놈이 무서운 점입니다. 사모님 따님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들한테 돈 뜯어내고 헤어질 땐 빚까지 떠넘겨서 신불자 만든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약과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놈 초혼 아닙니다. 3년 전에 결혼했다가 사별한 이력이 있어요. 그 소리에 엄마랑 딸은 숨이 턱 막혔지. 총각 행세하던 놈이 갔다 온 것도 모자라 사별이라니. 딸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컵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실장이 사진 몇 장을 더 꺼내놓는 거야. 거기엔 웬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이 있었어. 이 여자가 전처입니다. 결혼한 지 딱 6개월 만에 태국 여행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절벽에서 렌터카가 구르는 바람에 즉사했다고 현지 경찰은 결론 냈고요. 근데 이상하죠? 단순 사고사인데 사망보험금이 무려 10억이 나왔습니다. 그 돈 수령하자마자 이놈 그 길로 도박판 가서 절반은 날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누구랑 썼는지 아십니까? 누구야? 혹시 여자가 또 있었나요? 내 따님이 가입했다던 그 생명보험사 있죠. 거기 보상팀 팀장으로 있는 여자 김미영이라는 여자랑 아주 깊은 사이더군요. 둘이 내연관계만 5년이 넘어요. 이번에 따님 보험 가입 승인 내준 것도 그 여자고 전처 죽었을 때 보험금 신속하게 지급해준 것도 그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둘이 짜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따님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죽여서 돈 나오면 둘이 반반 나눠먹는 파트너라고요. 기달은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했어.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보험사 직원인 내연녀랑 짜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 하지만 흥신소 실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실장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더니 제일 끔찍한 사진 한 장을 슬그머니 밀어줬어. 태국에서 입수한 전처의 시신 검안 사진이었어. 이거 보십시오. 좀 끔찍하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차가 절벽에서 구르면 보통 온몸이 타박상을 입죠. 근데 이 전처 시신을 보면 목에 선명한 자국이 있어요. 안전벨트 자국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끈 같은 걸로 강하게 조른 흔적이에요. 그리고 손톱 밑을 보세요. 살점이 끼어 있죠. 죽기 직전에 누군가를 핥히며 저항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태국 경찰은 이걸 그냥 단순 사고로 덮었어요. 돈을 먹인 거죠. 제 생각엔 차가 굴러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인 시체를 차에 태워서 밀어버린 겁니다. 따님도 똑같이 당할 뻔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기억이 났어. 등산 갔을 때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내려오던 날. 그날 자기 목덜미를 스치던 서늘한 감촉과 남자의 살기 어린 눈빛이, 만약 그때 내 말대로 몸속에 검은 뱀이 깨어나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딸은 지금쯤 저 사진 속 여자처럼 차가운 시체가 돼서 낯선 산기슭에 버려졌겠지. 엄마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딸은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 그런데 그때였어. 딸의 핸드폰이 징 하고 울리더래. 액정에 뜬 이름은 바로 그놈, 예비 신랑이었어. 전화 받지 마세요. 지금 이놈 뭔가 냄새를 맡은 겁니다. 원래 이런 놈들은 감히 귀신 같아서 타겟이 의심한다 싶으면 계획을 앞당기거든요. 당장 따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세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여전히 가방 속에 있던 딸의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려대는데 그 진동 소리가 꼭 딸의 목을 조르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리더래. 그 후로 딸은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 내 조언대로 핑계란 핑계는 다 됐지.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쫄딱 망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 돈 없는 거지가 됐는데 그래도 결혼할 거냐고 울며 불며 연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돈벌레 같은 놈이 딱 떨어져 나가더래. 돈 냄새가 안 나니까 가차없이 딸을 차단해버린 거지. 딸은 그 길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로 이사까지 가서 숨어 지냈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싶어서 딸은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 창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래. 그런데 그 평화를 깬 건 낯선 벨소리였어. 분명 바꾼 번호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야. 딸이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 자기야, 나야. 우리 자기는 숨바꼭질을 참 못해.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했는데 내가 다 찾아버렸네. 지금 네가 이사간 주소가 쌍운동 302번지 맞지?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카페 통유리 너머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어. 바로 그놈이었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띠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든 채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딸이 도망치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놈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발이 바닥에 본드처럼 붙어버렸어. 앉아.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면 네 부모 목숨은 장담 못해. 내가 지금 여기 혼자 왔을 것 같아? 나랑 친한 어깨 형님들 알지? 그 깍두기 형님들이 지금 장모님 댁 안방에 앉아 계시거든. 내가 신호만 주면 바로 작업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떡할래? 선택해. 네가 조용히 나와서 내 차를 탈지 아니면 부모님 장례 치를지.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딸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 하지만 딸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엄마랑 미리 설정해둔 게 있었거든. 딸은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옆면의 버튼을 빠르게 5번 눌렀어. 긴급 구조 알람. 그 신호가 엄마한테 전송되면 위치 추적과 함께
상황이 녹음되는 기능이었지. 딸은 제발 엄마가 안전하게 또 신고해주길 바라며 조용히 그놈 차에 탔어. 차는 빗길을 뚫고 한참을 달려 인적이라고는 없는 산속 저수지로 향했어. 도착한 곳은 낚시꾼들도 잘 안 온다는 폐가 같은 낚시터였지. 운전석에서 바로 트렁크에 있던 소주병과 시커먼 봉지 하나를 꺼내더군. 그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온 거야. 집안 사정을 비관해서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꾸미려는 수작이었지. 딸이 좁은 조수석에서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놈은 핸들을 쾅 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너한테 공들인 시간과 돈이 얼만데 나를 버리고 튀어. 그깟 거지 연기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얌전히 결혼해서 사고사 처리됐으면 너도 편하고 나도 10억 챙기고 좋았잖아.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계획 수정하느라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 줄 알아? 억울해하지 마. 10억이면 네 몸값으로 후한 거니까. 그놈은 딸에게 억지로 독한 술을 들이부었어. 딸이 컥컥거리며 뱉어내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좁은 차 안에서 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도망칠 곳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있나.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지면서 딸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 아, 이렇게 죽는구나. 엄마 미안해. 엄마는 제발 살아.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으려는 그 순간이었어. 갑자기 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래. 그리고 딸의 감겨가던 눈이 번쩍 떠졌어. 근데 그 눈빛이 딸의 눈이 아니었어.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새까만 동공이 세로로 찢어진 타충류의 눈. 그래, 내 말대로 딸의 몸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놈. 검은 뱀이 드디어 깨어난 거야. 이거 놔라. 내 누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그놈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던 계집애였는데 목소리가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변했으니까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겠지. 하지만 그놈도 살인마는 살인마였어. 어디서 개수작이냐며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더군. 그리고는 피할 곳도 없는 그 좁은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흉기를 마구 휘둘러댔지. 그런데 말이야, 딸이 그 시퍼런 칼날을 피하지도 않고 맨손으로 덥석 잡더래. 손바닥에서 시뻘건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딸은, 아니, 검은 뱀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놈을 보며 입을 쩍 벌렸어. 그리고는 순식간에 놈의 얼굴로 달려들었지. 으아, 안 돼! 내 귀가... 야, 말도 마라. 차 안은 순식간에 놈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어. 딸이 고개를 확 젖히는데 입가에 비릿한 선혈이 낭자하더래. 마치 사냥을 끝낸 짐승처럼 입맛을 다시는데 그놈은 귀를 감싸쥐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지. 도망갈 곳도 없는 좁은 차 안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딸은 입가에 묻은 피를 뱀처럼 혀로 슥 핥더니 공포에 질려 운전석 구석으로 처박힌 그놈을 보며 섬뜩하게 웃더란다. 기다렸다. 니놈이 본색을 드러내기를. 네가 내 누이를 죽이려 했으니 이제 네 목숨은 내 것이다. 뱀이 왜 무서운 줄 아느냐. 한번 문먹이 감은 절대 놓지 않거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이 다시 놈의 목덜미를 낚아챘어.
밀폐된 차 안에서 사냥꾼인 줄 알았던 놈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거야. 유리창엔 놈의 핏자국이 튀고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오지도 못했지. 그 안은 그야말로 뱀굴이 되어버린 거야. 그 끔찍한 뱀굴이 되어버린 차 안에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어.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지. 딸이 눌렀던 긴급 구조 알람 덕분에 경찰이 위치를 추적해서 들이닥친 거야.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살기에 차 있던 딸의 눈동자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어. 검은 뱀이 스스로 물러난 거지. 만약 경찰이 조금만 늦었어도 그놈은 아마 뱀밥이 되어 뼈도 못 추렸을 거야. 오히려 경찰이 그놈을 살린 셈이지. 그놈은 경찰을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기어나왔어. 피투성이가 된 꼴로 제발 저 여자 좀 치워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그럼 집에 계신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고? 천만다행으로 무사하셨어. 딸이 보낸 SOS 신호를 보자마자 아빠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 집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어깨놈들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똥줄이 타서 다 도망가 버렸지. 애초에 그놈들은 돈 받고 겁이나 주러 온 거지 살인 공모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결국 살인마 그놈은 살인 미수, 협박, 감금, 폭행 등등 죄목이란 죄목은 다 뒤집어쓰고 감방으로 들어갔어. 평생 콩밥 먹으면서 귀없는 병신으로 살게 된 거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딸과 엄마가 다시 내 신당을 찾아왔어. 이제 다 끝났으니 검은 뱀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살면 되냐고 묻더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 그 검은 뱀은 태어날 때도 누이를 위해 몸을 포기했고 이번에도 누이를 살리려고 업을 쌓았잖아. 언제까지 그림자처럼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천도제를 제안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 이 아이 놓아줍시다. 평생 딸 몸속에 갇혀 지내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못할 짓이야. 하늘로 올려보내서 번듯한 육신 가지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줘야지 않겠어? 보살님 말씀이 맞아요.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다시 태어난다면 부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다시 우리 곁으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정말 귀하게 키울게요. 제발요. 엄마는 천도제를 지내는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빌고 또 빌었어. 과거에 자기가 발로 찼던 그 업보를 씻어내려는 듯이 말이야.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제사상 위로 피어오르는 향연기가 아주 맑고 곧게 뻗어 올라가더군. 검은 뱀이 원한을 풀고 편안하게 떠났다는 신호였지.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딸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 나가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법이야. 검은 뱀 그놈이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 네 엄마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아마 금방 다시 올 거다. 다시 온다니요? 어떡해요? 나중에 네가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눈을 잘 들여다보렴. 아마 그 검은 뱀이 너의 첫째 자녀로 다시 태어날 거다. 그때는 네가 엄마가 되어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주거라. 그게 너희 둘의 진짜 해피엔딩이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지. 자, 오늘의 이야기 어땠어?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고 또 신기하지? 겉모습만 보고 쳐냈던 뱀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말이야. 여러분 곁에도 혹시 놓치고 있는 귀한 인연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혹시 주변에 기막힌 사연 있으면 댓글로 제보해줘. 내가 신령님한테 여쭤보고 딱 판결 내려줄 테니까. 그럼 나는 다음에 더 기막힌 사연 들고 다시 올게. 다들 성불하십시오.